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객 윤태옥입니다. 1년에 6개월씩은 중국을 여행해서 중국 여행객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삽니다. 그냥 여행하면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서 여행을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돌아와서 글도 좀 쓰고 글로 정리하고 자꾸 까먹으니까 뭐 글로 정리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어떤 다른 외부 매체에 발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중국에서 만나는 독립운동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부터 중국의 변방을 걷다, 변방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따로 하나씩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일보 주말판을 중앙선데이라고 하더군요. 중앙선데이의 인사이트라는 섹션에 실리는 글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4주에 하나씩 쓰니까 뭐 월간 연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앙선데이에서의 제목은 윤태옥의 중국기행, 변방의 인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방의 인문, 학자가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변방을 여행하면서, 중국의 변방을 여행을 하면서 역사나 문화나 또는 현대사나 이런, 아니면 뭔가 생각해 볼 만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글로 정리해서 써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씩 연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연재하기 전에 제가 왜 변방을 걸으려고 하고 있고, 변방은 도대체 어디고, 거기에 기본적인 특성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거는 지면입니다. 지면 그대로입니다. 대충 보이시죠? 위에 인사이트라는 제목까지는 그래도 뭐 이 화면으로는 보이긴 하겠네요.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니터에 비춰지는 자료들은 전부 제 블로그에 이 동영상이 업로드된 날짜와 연동해서 같은 날짜에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제 블로그는 어떻게 찾냐면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윤태옥이라는 세 글자를 띄고 그냥 바로 검색하면 제일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뉴스가 따끈따끈하게 있으면 뉴스도 나오겠죠. 윤태옥을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접니다. 뭐 윤태옥이라는 이름이 워낙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 블로그가 보통 상단에 제일 먼저 뜨는데 인문기행 중국 윤태옥의 왕초일기 뭐 이런 제목의 블로그가 쉽게 눈에 띄일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모니터에 보여지는 자료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8월 첫 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신장 키질 석굴 속 중국의 피카소는 조선인 한낙연이었다. 요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에는 수천 킬로미터 동귀 서천,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신장서 완성된 만주몽골 북방동맹. 뭔가 좀 역사로서는 뭔가 굵직한 뭐가 있었던 것 같은 제목입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그 다음번에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지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도가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데, 저런 지도들이 바로 제 블로그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왜 변방을 다니면서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 나름대로의 뜻을, 의도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거는 뭐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면은커녕 뭐 외면했다간 뭐 국물도 안 남게 됩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뜻이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그래왔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우리의 국제정치적인 또는 뭐 역사적인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을 음미해 본다고 할 때
그들의 수도인 베이징을 갈 수도 있고, 상하이, 또 광저우, 이런 데를 뭐 가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중원 땅에 가서 그들의 오래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중앙정부 또는 중국의 일반 평균적인 중국인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의도해서 하는 이야기 또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런데 특히 그게 어디에서 보느냐, 그 시각, 보는 각도도 있지만 보는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변방을 걸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국호, 국가 단위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약간 달리 보면 동아시아에서 이 땅, 이 사람, 저 땅, 저런 사람, 이런 문화, 이런 것을 음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달리 더 넓게 생각하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더 큰 지도를 놓고 거기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을 음미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접근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해보면 뭐 동양과 서양 이렇게 뭐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차근차근 여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알게 되는 어떤 것들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차차 그렇게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방은 어딜까? 지도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변방엔 이런저런 특성들과 함께 지도에서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 빨간 점이 백두산입니다. 출발점으로 그냥 제가 콕 찍어놨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위치가 약간 불분명해 보일까봐. 여기는 요녕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합니다. 동북이라는 말은 북경이나 또는 중원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니까 뭐 지명으로 그렇게 썩 좋은 지명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만주라고 합니다. 만주라고 부르는데 만주라는 말은 중국에서 만주족의 족칭입니다. 지명으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쓴다 그래서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주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930년대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그들이 세웠던 괴뢰국이죠. 앞잡이 나라 만주국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만주라는 이름을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제 개인적인 인상인데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다고 해도 우리처럼 무더운 스타일의 뜨거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습기가 우리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직사광선이 뜨거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저는 여름마다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피서죠, 피서. 더위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보통 영하 20도, 툭하면 30도, 세면 40도, 이렇게 갑니다. 이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심하죠? 더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기도 하고 가장 더운 곳인데,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지역으로서는 아마 저 땅이 제일 뜨겁고 가장 추운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캄차카반도나 저 위로 더 가면 더 추운 곳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인구의 힘에서도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변화, 추동, 어떤 변혁 또는 이런 큰 사건 이런 것들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의미가 있고 그 지역 인구가 밀집한 지역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춥고 가장 더운 곳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제가 온도계 들고 다니면서 재본 건 아닙니다. 그 서쪽은 몽골 초원입니다. 몽골 초원. 그래서
현재 중국 영토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은 내몽골이라고 하고, 이 바깥은 몽골 공화국입니다. 몽골 공화국.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만큼은 몽골 초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몽골 고원, 몽골 초원. 사막도 있습니다. 고비 사막도 있고 한데, 어쨌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것은 그 초원의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원은 평상시에도 그냥 자연 풍광으로 봐도 굉장히 조용한 고요의 바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바람이 몰아치면 급작스럽게 무시무시한 돌풍이 불어대곤 합니다. 사실 좀 무섭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콘크리트 이 더미 속에서 사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쏙 들어갈 무엇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초원에서는 돌풍이 몰려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만나는 돌풍, 목격하는 돌풍도 무섭고 부딪히면 살벌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초원에서 어떤 힘들이 결집돼서 이게 어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몰아치기 시작하면 인류사에 굉장히 엄청난 큰 일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흉노족이 그랬고, 흉노가 저쪽 유럽 쪽으로 가서 이동해서 이제 훈족이 되었다는 설이 현재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그 훈족이 흉노족이라면, 어쨌든 그 훈족이 유럽을 강타해서 게르만이 이동하고, 게르만이 이동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그것의 출발점도 초원입니다. 징기스칸의 그 초원의 제국은 이로 얘기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 초에 2000년이 막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지난 1000년간, 지난 밀레니엄에 가장 중요한, 가장 비중이 있고 가장 큰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 상당수가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징기스칸이 쌈질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잘했지만 정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동서문명을 초원의 교역로를 놓고 동서문명을 교류시키고 융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국 아래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들을 다 공존하게 하고 뒤섞어버렸습니다. 융합했죠. 그 결과로 인류는 그 전에 없던 세계사를 맞게 됩니다. 그 세계사라는 뜻은 이쪽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저쪽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세계사입니다. 그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각각 따로따로 밍숭밍숭하게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랬으나 징기스칸 이후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세계사가 됩니다. 그 세계사가 만들어진 초원의 광풍이 바로 몽골 초원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 신장 위구르라고 써 있는 부분, 신장과 이제 몽골 공화국 사이의 경계가 알타이 산맥입니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면 신장 위구르. 저기는 훨씬 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두 개의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도 저쪽에 있습니다. 사막이 있고, 저것은 이제 실크로드가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동서의 문화가 교류된, 인도의 불교가 전래한 길도 주요한 통로가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여기는 고원지대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저지대입니다. 물론 이제 산은 높은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지대입니다. 신장에서 가장 낮은 곳은 해발 마이너스 155m까지 내려갑니다. 저지대입니다. 요 이쪽 티벳 고원은 평균 4,000m 이상의 고원입니다. 티벳 고원. 저 티벳 고원은 지금도 외국인들의 여행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단체 여행, 중국의 여행사에 얹혀서 가는 여행가가 아니면 외국인들을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행사에 실려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이 티벳 고원은 티벳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여행에 제한된 지역으로서의 티벳이라는 것은 행정구역 티벳 자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티벳 고원, 티벳 사람들이 살던 강역은 티벳 고원입니다. 티벳 고원은 실제로 이쪽에 청해성을 다 포함합니다. 사천성의 서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천성의 서부는 티벳 고원의 동부입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사람들, 저도 그런 얘기를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동티벳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티벳 고원도 역시 중요한 변방의 하나입니다. 당나라 때 그 문성공주가 저쪽으로 시집을 갔죠. 많이 줘서 시집이지만 그냥 공주 하나 갖다 바친 겁니다. 야, 우리 싸움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뭐뭐뭐뭐 이렇게 보낼게, 뭐 이렇게 주고받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공주도 하나 보낼게. 뭐. 일종의 좋게 얘기하면 결혼 동맹 이런 거죠. 그때 문성공주가 이제 여기쯤에 있는 청해성, 칭하이성 초입쯤에 있는 일월산이라는 곳을 넘어가면서 저 산을 넘으면 정말 고국과는 빠이빠이다 라고 했던 산입니다. 대개 이제 그 산 넘어 서쪽 지역을 전부 티벳 고원으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인들 많이 여행을 가죠. 운남입니다. 윈난. 윈난이고 윈난의 동쪽은 광시, 광석, 장족 자치주입니다. 광시, 庄족 자치주입니다. 소수민족 자치구니까 당연히 뭐 변방에 포함시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여기 제가 까만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말하자면 이쪽에 변방과의 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빨갛게 이렇게 푹 쭉 튀어나오는 것은 감숙성입니다. 간수입니다. 간수성. 간수성은 이제 중원에서 서역으로 나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북방 민족이나 북방의 세력이나 중원의 세력이 매일 자주 부딪히던 그런 곳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북방의 유목민들이 몰고 내려올 때는 꼭 산서성 쪽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서성의 바로 경계 동쪽이 이렇게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타이항산입니다. 저 타이항산은 타이항산의 동쪽에 있으니까 산동성, 타이항산의 서쪽에 있으니까 산서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 타이항산입니다. 태항산이죠. 아주 전통 시대로 돌아가면 이 태항산도 일종의 변방과 중원을 구분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쭉 그 변방을 여행하면서 아주 고대의 변방 경계선의 의미로서 태양산도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태양산에는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뚫려 있지만 전통 시대에는 8개의 중요한 전략적인 고갯길들이 있습니다. 그걸 태항팔형이라고 합니다. 고갯길이라는 뜻의 형자를 쓰는데 워낙 잘 쓰지 않는 글자라서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고갯길을 태항팔형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일괄해서 다 답사를 해보는 여행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 3년에 신장도 많이 다니고 또 10년 넘게 몽골 쪽의 초원이나 또는 만주 이런 곳을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티벳 고원의 청해성이나 사천성의 서부, 운남 이런 데를 계속 여행을 했는데 이때 여행했던 경험과 여러 가지 제 생각을 묶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변방과 관련된 어떤 중국의 관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화민국이 처음 시작됐을 때 중화민국의 이제 저기는 순원이죠. 순원입니다. 그 순원이 중화민국을 주창할 때 오족공화라는 말을 씁니다. 오족공화. 오족공화라 하면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장족 이렇게 됩니다. 이 5민족이 함께 중화민국을 이룬다라고 이제 중화민국의 어떤 정체성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표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지도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만주족의 땅, 만족, 몽골족의 강역, 회족의 강역, 장족의 강역, 플러스 중원의 그 한족의 어떤 강역,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쭉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인문적인 터치의 이야기와 또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다니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눈에 이렇게 보이는 멋있는 풍광과 독특한 개성 있는 어떤 것들을 같이 섞어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언제든지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메모 자료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윤태옥이라는 세 글자를 치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변방 이야기의 그 서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리고 20분이나 되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빠이빠이는 이렇게 이걸 끄는 걸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